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최혜린입니다. 키프로스발 유로존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도 또 조정이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우리 증시가 먼저 조정을 좀 보였고 뉴욕과 유럽에서 얼마나 더 큰 조정으로 마감이 될까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정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낙폭을 줄인 채 끝났고 우리는 어제 미리 매를 맞았죠.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키프로스 우려에 다우가 0.4%가량 빠졌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와 유럽 증시 모두 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퍼센트로 치면 0.5% 안팎씩이었습니다. 크지 않았고 약보합세로 끝났다는 얘기죠. 다우도 장중한테 1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장중 가장 크게 빠진 낙폭 대비 절반 정도에서 끝을 냈습니다. 미국의 주택 체감 경기도 5개월 내 최악을 보이면서 지표 부진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꼭 이럴 때 잘 나오던 주택 지표도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회복세가 주춤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럽도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키프로스발 우려 때문에 유로화가 장중에 달러화 대비 14개월 내 최저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키프로스는요, 예금 과세율 조정한다면서 의회 표결 비준을 19일로 하루 더 연기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금융권도 일단 문을 계속 닫을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2만 유로 아래 예금자에 대해서는 면세해주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로존 위기가 확실히 본격화됐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이탈리아 금융 기관까지도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다고 합니다. 무려 8곳에 달한다고 하는데 피치가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될 미국의 FOMC 회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래저래 관망세 또한 짙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에 앞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초가 통해서 오늘장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개장하기까지는 아직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메리츠 정금증권의 강정훈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같이 이제 방송하시면서 처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테라세미콘 어제 막판에 빠지면서 손절가 터치했는데 어제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었죠? 네, 일단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을 탓하기보단 테라세미콘 원칙적으로는 손절로 일단은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테라세미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9,000원대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 가격대에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특히 영업이익은 1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고 있고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도 근시일 내에 OLED 투자에 대한 결정을 좀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본다면 19,000 초반대만 하반기 경제를 해준다면 저가 매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대안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원칙을 또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 대응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볼 텐데 며칠 전인가 한번 급등했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안 나왔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는데 OCI 머티리얼즈가 오늘 시초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고요? 네, 일단 최근에 회사가 좀 안 좋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 오늘 OCI 머티리얼즈 좀 준비해봤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그 반도체와 LCD, 이 태양광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특수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삼브라 질소라든가 육브라 텅스텐, 모노실란, 이 반도체와 LCD, 태양전지 제조 시에 실리콘 등착하는 그런 특수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CI 계열사로서의 통합된 이미지를 위해서는 현재 상용으로 변경이 됐고 자체 플랜트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선비의 증설에 따르는 비용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경쟁 우위 요소고요. 전방 산업인 반도체와 LCD, 태양광 전지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1분기에 그 IT 비수기 상황에서도 SD와 반도체 업체들은 2분기에
이 생산 확대를 위해서 특수가스 주문을 늘리고 있습니다.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액은 1.6% 증가한 544억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7% 증가한 82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과밀로 특수가스 판매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 탁월한 원가 경쟁력으로 추가적인 수익성 하락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에 신규 제품인 디실란 판매가 시작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디실란은 이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증착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데 반도체 20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에서 앞서 있는 한국 업체들의 주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나노미터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머리카락의 지름이 0.1mm라고 하면 그 머리카락의 지름을 1kg로 확대하고 그중 2cm 정도를 잰 것이 바로 20나노미터인데 그만큼 아주 이 미세 공정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 29%,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 호전 기대감이 OCI 머티리얼즈의 바닥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좀 이뤘을 때 6년 평균 비율이 한 18배가 넘었습니다. 경쟁 심화와 워낙 강세로 영업이익률은 좀 10% 이하로 중후반으로 하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실적도 사실 그다지 썩 좋은 전망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0%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다소 적정 밸류에이션 현재 PER이 1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BPS 주당수 자산 가치가 34,900원입니다. 3년 평균 PBR이 2.5배였고요. 지난해 PBR이 1.2배였는데 지금 현재 수준 OCI 머티리얼즈 주가 수준이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지난해 PBR을 적용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폴리실리콘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수가격 가격 안정화 그리고 이 신규 제품인 디실란 판매가 좀 증가할 경우에 또 영업이익은 전망치보다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과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OCI 머티리얼을 준비해왔고요. 최근에 외국인도 4만 주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상반기에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기술적으로 또 한 번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을 하나 꼽아 주셨는데 OCI 머티리얼즈 얼마까지 보십니까?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같이 좀 알아보죠.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네. 매수가는 4만 원까지 일단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전후시에 손절을 대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201선 위치한 4만 원이 목표가였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OCI 머티리얼즈 설명을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종 치는 걸 자꾸 까먹네요. 3월 19일 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갭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삼성전자 포함해서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하고 조금 반대인 상황. 키프로스 악재는 그냥 어제 하루짜리로 끝나는 걸까요? 자세하게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께서 외국인들의 선물 잘 봐라.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시장을 한번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더니 그러고는 오늘 또 출발도 괜찮네요. 네, 일단은 어저께 비록 시장은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은 외국인 선물이 한 5천 개약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은 어저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한 2, 3천억 이상 연일 매도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 어저께는 한 80억 정도, 물론 매수는 안 들어왔지만은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조금 나왔었지만은 일단은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 일단 일반적인 매도 물량으로 좀 변환이 됐다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좀 변곡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더 들어온다라면은 외국인이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그동안 유가증권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걷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 미리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2000포인트 이하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1900 중반 한 6, 7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한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121선을 훼손하지 않았고요. 최대 마지노선은 지난 2월 초반이죠. 2월 초에 한 2월 13일 정도에 강하게 장대 양봉을 그렸던, 만기 전후로 해서 강하게 장대 양봉을 그렸던 1960포인트 중반, 그러니까 196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 시장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좀 갭을 메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갭을 오히려 빨리 메꾸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갭을 어설프게 메꾸게 되면은 60에서 그러니까 1990포인트가 저항인데 맞고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살짝 기간 조정을, 조금 답답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좀 기간 조정을 주고 올라간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이평선도 조금 맞춰지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갭을 어저께나 그저께 나왔던 갭을 빨리 메꾸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여기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장대 운봉이 조금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수급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소폭이나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외국인 선물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고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0.3%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한 최근 2, 3일 동안에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개파를 좀 컸는데 한 6만원, 7만 정도 올라온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기타 뭐 포스코, 뭐 삼성생명, 한국전력 모두 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오늘 IT 쪽하고 금융주가 좀 강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 니케이 출발 상황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만 드렸었는데 좀 자세히 보면요. 어제는 엔화가 조금 약세를 계속 지속하다가 좀 강세로 돌아서나 그런 조짐이 보여지면서 일본 니케이가 2% 이상 좀 제법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 1.5% 이상 갭업 출발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출발부터 많이 만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죠. 사실은 어제 키프로스 얘기로 코스피도 좀 이슈가 됐었지만 의외로 종가상 크게 밀린 것은 올 들어 최대 낙폭 코스닥이었거든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렇게 언급을 하셨듯이 2%는 하락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제 뭐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보자면은 뭐 2.47% 정도 하락을 하면서 540포인트 간신히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조금 그 뭐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0.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45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상승의 어떤 갭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수급으로 좀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양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211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 229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요 섹터 내에서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전자결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129억 정도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그리고 오늘 게임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이용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가 될 수 있겠죠. 이쪽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그 전체 229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요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즉 스마트 부품 쪽으로만 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LED 그리고 파트론, 인터플렉서 같은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특징적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이쪽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어저께 좀 양 매도를 이간했었는데 지금 출발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3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어제가 여전히 10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뭐 어제에 의해서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490억 정도 어제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32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출발 상황 간단하게 한번 짚을게요.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 6.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1.2% 정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 동향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정말 기록적으로 8일째 랠리, 8거래일이죠. 어제 1,110원 중반까지 5원가량 올라서 마감했었는데 키플러스 우려에 유로화가 14개월 내 최저치 급락했다면서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8일 연속 오른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15원 하락한 1,111.15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는데요.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키플러스 구제금융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위험거래 약화로 달러 및 엔화 대비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296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주말 대비 0.0115달러 하락하였는데요. 한편 엔달러는 95.23엔을 기록하며 지난 주말 대비 0.06엔 하락하였습니다. 키플러스 구제금융 문제의 핵심은 예금자에 대한 과세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키플러스 국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유로존 전체 문제로 확산되려 하자 어제 유로존 재무장관과 트로이카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가지고 키플러스 내에 10억 유로 미만의 예금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금 과세를 통해 조달해야 되는 금액을 58억 유로로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은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키플러스 의회가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 표결을 현지 시각 19일로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유로화 약세가 급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한국 시간으로 금일 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에 대한 표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금융 조건 또한 키프로스 내외에 반발이 워낙 커서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 유로화 약세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매수 심리가 여전히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은 달러 8일 연속 상승한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달러 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채권 시장과 달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이 또다시 부진하다고 한다면 달러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화가 유로존 내의 키프로스 문제 해결 노력과 급락 상태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의 영향으로 원달러 상승 흐름도 조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말로 갈수록 내고 물량이 계속 출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환율의 현 수준 대비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은 많이 열어들어와도 1,120원대로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상승 흐름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10원에서 1,12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야금야금 위아래 재료가 다 있는데도 조금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조금 되돌림이 환시장 초반에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의 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1960선대까지 밀렸던 코스피도 오르고 어제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그렸던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날입니다. 과연 오늘의 반등을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수들의 작전 타임 가져볼 텐데 오늘 만나볼 고수는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작전 타임 가져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오늘 어떤 작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전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내렸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각각 0.7%와 0.5% 정도 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이 선반영을 좀 먼저 받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는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부분들보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거래소 쪽은 현재 외국인 쪽에서 2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관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 각각 200억과 230억 정도 매도를 해주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만들어줘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뱅가드 펀드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 물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거래소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부분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결국 이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떻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올해 2013년도를 바라본다면은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뭐 IT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강부학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뭐 스마트 기기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시장 쪽에서도 성장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삼성전자에게는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 지표, 특히나 주택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전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연계가 긴밀한 그런 그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요. 결국 미국의 주택 지표가 살아나면서 가전 판매 부분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본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을 잡아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1월 초죠. 1월 14일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환율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작년 말에 2013년도에 전략을 좀 잡았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재 원화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출 투자에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1% 상승한 146만 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시초가 부분까지 좀 기다렸다가 145만 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60만 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종목이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미수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의 발목을 잡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그런 악재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의 해소를 하고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지금 가스공사를 보시더라도 일단 셰일가스 도입에 대한 최대 수혜주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수금 부분들은 거의 뭐 일단락이 된 부분들이고 악재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가스 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방어 섹터형인 종목이지만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72,800원 강보학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는 72,000원에서 69,000원권역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쉬어가자라는 전략을 주셨음에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정말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한국가스공사를 주셨습니다. 알파라이징 스탁 정재훈 실장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4월 만에 반등에 성공해 1970선 후반을 그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 아직 550선은 아니지만 일단 1% 이상 어제 가파르게 내린 만큼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는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업종들이 오늘 특별히 강세를 띠고 있는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까지 대응법 챙겨보는 시간 같습니다.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먼저 코스피 쪽부터 출발하겠는데요. 코스피의 삼성전자 등 IT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나흘 만에 반등한다면서 무엇보다 LG전자가 더 좀 눈길을 모으네요. 네, 일단은 뭐 IT 업종군도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46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1.1%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어저께 갭 하락 나왔던 자리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갭을 메꾸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한 28,000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29,000원대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슈가 좀 있었죠. 물론 LG전자뿐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뭐 관련된 이슈겠지만 LG전자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나소닉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PDP 관련된 TV를 폐쇄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PDP 전 세계 물량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1330만 대 정도 물량이 좀 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물량이 없어진다면 여기 LCD TV로 대체될 수 있다. LCD나 LED TV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 이슈로 또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또 요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에 대한 이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얘기가 좀 평가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인 LG 옵티머스 G 프로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좀 LG전자가 최근에 좀 이슈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본다 그런다면 한 8만원대 이상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한 82,000원이나 81,000원 정도만 안착이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도 보일 수 있는 위치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공략도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 한 81,9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81,000원 초반 전후로 해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내일 정도나 오늘 오후장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PC D램 수요가 지금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PC의 성수기는 가을로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은 2학기가 1학기가 신학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최대 성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PC D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 우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혹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제조를 할 때 모바일 D램이 아니라 PC D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네. 춘절에 중국의 PC 수요라든지 태블릿 PC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맞춰 영향을 인해서 PC D램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지금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단 하이닉스도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한 29,000원대에서 저항을 막고는 있지만은 여기가 돌파를 한다라면 일단은 매물 없이 31,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코스닥에 있는 특징주로 얘기를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이화전기가 오늘 굉장히 급락을 하고 소위 점 한가까지도 들어간 모습인데 유증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에선 무증 소식에 급등하는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RNL 바이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모습이 어떤지요? 네, 일단 이화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그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급락, 뭐 소위 말하는 점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오늘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뭐 호재가 될 때가 있고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공모 대상이죠. 일반 공모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물량을 받아줄 때 받아줄 주체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급락하기 이전에 가격이 한 750원대인데 지금 그 예정 발행가가 504원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자는 가만히서 그 750원에서 504원, 250원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33%였던 그 손해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동반적 현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늘 그 급락은 어찌되었던 두 가지 이유, 일반 공모란 부분과 그리고 근데 공모 가격이 너무 낮다는 부분이 조금은 악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물량을 제3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주주가 받아가는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을 너무 강하게 발음해 버렸네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인데 네. 이 부품주 같은 경우에 소 필터라고 그 핸드폰용 그 주파수 잡아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최근에 유보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유보율이 상당히 높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무상증자 그 한 주당 0.3주 정도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만큼 뭐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 그만큼 빵빵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원초적인 봤을 때 기업적인 매출을 상당히 잘 올리고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과연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밀릴 것인가는 그 이후에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NL 바이오. 이 회사 같은 경우 종목 상담 받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네. 전액 잠식은 아닌데 계속 일부 잠식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3월달 되면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쵸.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부 잠식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안 좋은 회사 내용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한가공으로 좀 풀리는 흐름인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게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연속선상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오늘 만약에 요거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네. 거래량이 상당히 유발이 되게 되면서 지금 하한가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한가 진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상한가로 진입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우는 더 가는 것이 아니고요.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은 어찌되었건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나는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좀 안 좋은 표현 좀 쓸게요. 설거지라는 세력들이 소위 쓰는 말이 설거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 설거지하기 위한 어떤 물량이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만약 반등이 어디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그 반등이 나한테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가격이구나, 최후의 보루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중기청장과 관련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중기청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줬다가 또 사회를 펴면서 미끄러져 버렸죠. 네. 참 뉴스에 울고 웃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저께만 또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중기청장 자리가 부담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LCD라든지 그리고 LED 장비 업체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올해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LG 쪽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LCD 라인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반등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요 장비 업체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어떤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쪽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이뤄 나갈지에 따라서 올해 장비 업체들은 분명히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엔 다시 코스피 쪽으로 가서 특징주 조금 더 빠르게 챙겨보겠습니다. 지주회사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 한진이라는 종목도 있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회사 분할 관련된 조회 공시 들어간 대한항공도 일단은 이슈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밖에 CJ 헬로비전 너무 잘 가는데 특징주 좀 살펴주시죠. 네, 한진 대한항공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대한항공이 이제 아직 회사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분할 상장이 결정된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그러니까요. 대한항공이 이제 대한항공 홀딩스하고 대한항공 두 개로 분할이 되면서 대한항공 홀딩스가 중간 지휘사 역할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한진관광투자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분 구조가 지금은 한진, 대한항공, 한진관광투자, 정석투자 순으로 순환 구조가 되어 있다라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한항공 홀딩스가 중간에 끼게 되고 대한항공하고 한진관광투자가 이제 합병을 한다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배구조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한진이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의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약간 이제 손실 같은 게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한항공 홀딩스로 이게 중간 지주사가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자회사 관련된 적자라든지 손실 부분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한진 같은 경우가 또 주가에 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진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22,500원 이상을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가 안착이 된다라면 지금 매물이 없이 추가적으로 한 2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 흐름이 그냥 뭐 지지부진한 모습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뭐 확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게 분할한다고 해서 대한항공 자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진 쪽의 주가에 훨씬 그렇죠. 도움이. 그러니까 한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익이나 어떤 영향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진 위주로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ICT 관련된 방송 정책 기회들 가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 관련돼서 이제 방송 관련된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좀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일단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모가 상회를 하면서 15,500원대까지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서 15,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매물이 없이 신고가 행진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제 오버행 이슈도 거의 끝났다는 분석 속에 16,000원 공모가 거의 다 왔습니다. CJ 헬로비전 향후 미래는 밝다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9시 28분 현재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플러스에서 고액 예금에만 과세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수급 특징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무너졌던 코스닥, 오늘은 좀 되살아나고 있는데 종목별로 어떻게 조금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지 전일 특징주로서 먼저 종목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7거래일 만에 양 매도가 어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던 코스닥의 종목들인데 외국인이 전일 많이 팔았던 종목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빌이 7%나 종가상 빠졌었죠. 코렌텍 다음 컴투스, 메디톡스, SK 브로드밴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게임빌도 한 7% 정도 빠졌었지만 메디톡스도 한 4 내지 5% 정도 빠졌었고 컴투스도 이 정도 낙폭이 그려졌었습니다. 자, 이번에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역시 전일 코스닥에 한정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서울반도체 어제 6% 넘게 빠졌었어요. 파트론 마찬가지고 메디포스트, 그렇죠? 게임빌, KH바텍, 코렌텍. 예, 어제 뭐 많이 빠진 종목들 역시 누군가 팔았으니까 빠졌겠죠. 자, 어제 이런 코스닥의 종목들 좀 휘청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되살아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명심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뭐 파트론 일단은 그 종목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그 코스닥 쪽 기관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 게임빌 그리고 코렌텍이 동반 매도로 올라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게임빌 같은 경우 뭐 크게 큰 이유는 없습니다. 큰 이유는 없고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그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자,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그 최근에 게임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없고 최근에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반등 시도 부분 속에서 어떤 매도의 그 타겟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렌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인공관절 분야 해가지고 뭐 어떤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부분 좀 부각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 없이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현금 확보로 인한 동반 매도 타겟이 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제가 그 파트론 차트 좀 같이 좀 볼 건데요. 네. 자, 파트론 같은 경우에 자, 그 최근에 보시면은 상당히 우상에 가팔랐습니다. 가팔랐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순간에 그 최근에 시장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갤럭시 S4로 인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 중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그만큼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쪽에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요 21선과 그리고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은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과 같이 동반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까지나 관건은 마찬가지로 또 코스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죠? 지금 어제 낙폭을 완전히 다 감싸는 양봉이 나와서.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이 정도면은 파트론보다는 좀 나은 그쵸, 것 같아요. 예. 덕산의 메탈과 서울 반도체 같은 게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LED 조명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이제는 그 LED 그 조명이 그동안 부각이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LED 조명이 형광등에 비해서 3배에서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 뭐 서울 반도체 덕산의 메탈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가 저가 LED 조명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적인 어떤 정책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LED 쪽이 조정에 대한 부분도 더 강하게 이겨낼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KH 바텍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스마트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쪽보다는 내일 쪽에서 상당히 조금 그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그쪽보다는 LED 쪽이 조금 더 나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한번 코스닥 쪽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과 오늘도 또한 함께 하고 있기도 한데, 유 대표님, 오늘 네. 같은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외로 이제 어제만 낙폭이 좀 예상외로 컸고, 오늘 바로 네. 이제 반등을 주긴 하는데, 네. 어떤 쪽으로 뭘 매매해야 됩니까? 매매를 하지 말자, 뭐 쉬자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매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 보고 있는 게 일단 뭐 저는 오늘장 한마디를 뭐 잔파동에 휘둘리지 말자라고 정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뭐 조정은 뭐 상승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말자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에 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1970 한 8, 90포인트가 저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만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의 저항,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무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저항작용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면서 올라간다라면 오히려 저항을 돌파시키면서 강한 상승도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무리하게 뭐 보수적인 마인드보다는 오히려 종목별로 저가 매수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이 나오면 향후 시장으로서는 더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는 전략이었고요. 자, 우리 정태근 팀장님 뭐 코스닥 열심히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 저번 주 어제도 그렇고 제가 좀 틀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조금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뭐 코스닥 오늘 뭐 준비한 한마디는 오늘 뭐 코스닥 유동성 끝이 보인다는 이 얘기인데 뭐 오늘 11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연속적으로 계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전환이 된다, 그리고 매도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유동성이 어떤 끝이 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으면 좋겠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이런 유동성의 끝이 보인다, 이런 한마디를 오늘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때문에 코스닥의 지금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코스닥 유동성의 끝이 보인다. 잔파동에 휘둘리지 말자라고 오늘장 조언까지 주셨던 유창희 대표님과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과는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장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KMH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 상향 기업에 주목할 때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미국 은행주 상승이 시사하는 점과 IM투자증권에서는 키프로스 악재 과연 반전 모멘텀으로 등장할까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채널 사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KMH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요. 최근 방송 송출이 HD로 전환한 데 이어
케이블 방송까지 HD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 HD는 기존 방송에 비해 송출 수수료가 높은 데다 따라서 주변 경쟁사들에 비해 원가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KMH에게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진행 중인 유미디어 사업 부분도 이 자체 콘텐츠 개발 등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기존에 인수한 팍스넷과 최근 인수한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이 시너지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이 부분 역시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2012년 기업 실적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 12년 실적 발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제 2013년 1분기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년 동기 이익 증가율보다 중요한 지표는 이익 추정치의 방향성입니다. 이에 따른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디어와 반도체, 내구 소비재와 유틸리티만이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향되는 가운데 특히 조선과 증권, 화학과 디스플레이 추정치의 하향이 심각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횡보하는 국면에서 종목 선택의 범위를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섹터를 선정해야 합니다. 1분기 실적 상향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과 코웨이, SK하이닉스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지난 3월 7일 미국 18개 대형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은행의 자산은 늘고 부실은 줄면서 미국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또한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 증가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은행도 일부 미국은행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주들의 일정 기간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에 부합하고 있고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은행주는 최근 변동성 장세에 긍정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전일 유로존의 작은 국가죠. 키프로스의 문제로 인해서 악재를 크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시장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미국 다우지수는 아시아 시장 대비는 양호한 흐름을 전개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랠리가 제지됐다는 선에서 지금 좀 노심초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내 시장은 전일의 하락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반등이 나와 있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볼 때요. 갤럭시 S4의 부진, 대두 가능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약 5% 급락하며 하방 경직성을 제공한 현대차 3인방해의 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외인들의 매도 공세가, 현물 매도 공세가 좀 큰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좀 관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147만 원 정도를 다시 재돌파해준다면 상승 모멘텀으로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밴드 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1970선을 다시 한번 우상향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틀간의 낙폭 과대에 대한 되돌림 구간으로 아직까지 판단되고 있고요. 1985선을 돌파했을 때는 2000선까지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물량 줄이기보다는 물량을 조금 늘려서 단기적인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1985선을 돌파해주면 전고점으로 제시되는 2030선까지도 상승 가능해 보이니까요. 일단 1985선이 어떻게 돌파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은요. 기아차하고 포스코 캠텍인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61선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한 57,000원만 돌파해준다면 6만원 이상까지도 실적 향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기아차하고 포스코 캠텍 관심 종목을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키프로스발 유로존 악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매도세의 여파로 지금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7원 이상 빠져 있네요, 지금. 네, 그 부분 좀 전해드리겠고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한 줄의 의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환율 좀 전해드렸는데 엔달러도 지금 좀 주춤합니다. 엔화 가치의 어떤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지금 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인데 월가에서는 이 엔화 가치가 아주 갑작스럽게 오히려 반대로 랠리를 보일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그 엔화가 계속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많은 투자가들이 엔화 약세에다가 계속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현재 3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122억 달러가 엔화 약세 쪽에 베팅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그 엔화 약세에 베팅한 사람들이 오히려 엔화 강세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옵션 시장의 그 활동에 있어 측정하는 지표로 리스크 리버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수치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엔화 강세 쪽에 베팅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일본의 그 엔화 약세가 소폭 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조정은 결국 우리나라 장에도 상당히 호재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조지 소로스가 한번 그 엔화 약세에서 크게 이익을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익 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면 엔화 약세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을 예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니케이도 여기서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 더 갈까? 그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자, 이번엔 다음 뉴스입니다. 신용평가사 S&P가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였다고요? 지금 그 유로존에서 가장 강대국 하면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죠. 네. 독일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10%가 넘거든요. 그 미국이 지난번에 금융위기 왔을 때 실업률이 10%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벌써 프랑스는 10%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 침체가 4분기 연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S&P는 지금 뭐냐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등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나라들 이런 입장에서는 그 높은 실업률이 이제 사회적 그 폭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안을 견뎌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탈리아가 새로운 정부가 형성이 된다면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능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 관측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유로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의 긴축 시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합의를 했었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유로존의 어떤 긴축 강화보다는 긴축 완화 가능성이 좀 더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S&P나 신용평가기관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에서 구제금융을 5번째로 받은 나라죠. 지중해 작은 섬 키프로스. 지금 구제금융 그 방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가열찼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기발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좀 당혹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액예금자들한테만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고액예금한테 세금을 물린다. 그럼 차라리 그냥 호소를 하거나 그게 맞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어제 정부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그리스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키프로스였는데 그리스의 그 헤어컷, 그러니까 채권 상각을 해주는 상황 속에서 키프로스가 상당히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거의 한 60억 유로 정도로 손해본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됐고 그게 이제 구제금융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시장에서 이제 어저께 그 시간에서 해외 선물이 막 1.5%씩 빠지고 또 유로존도 장 초반에 1.6%씩 빠졌던 이유는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런 게 아니죠. 예금에서 세금을 떼겠다. 이게 이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조그만 나라니까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별로 안 빠지고 미국 별로 안 빠졌는데요.
만약에 이게 키프로스가 성공을 해가지고 시장에 있을 때 유로존에 지금 위기국이 많지 않습니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라든가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도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만약 이걸 도입하게 되면 시장은 문제가 발생하죠. 첫 번째, 은행에 돈을 넣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죠. 왜냐하면 키프로스가 이 일을 시작하면 일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위기국들에 있는 나라들의 은행에다 돈을 맡긴 사람은 돈을 뱅크런을 슬슬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은행의 신뢰가 떨어져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하고자 하는 능률이 생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키프로스에는 그 가스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나 뭐 정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를 일부 손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걸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유로존에서는 사실 ECB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유로존에 대한 신뢰가 자체가 많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운이 없으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엔저 주춤한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해주신 부분은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키프로스는 잠재악재로서 시장을 괴롭힐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어제 좀 의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차원에서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조언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 1, 2주 전부터 이 정도 지수를 계속 언급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상태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현물을.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강해지는지 이 두 개만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수, 기관의 현물 매수 강도 체크해달라는 수급적 체크 얘기였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진 시간에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는데, 코스피는 1970선 후반, 코스닥은 540선 후반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